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뭐니 해도 중간 선거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좀 전해주시죠. 이쪽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 현지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그러니까 8일 오전 6시 아마 투표가 시작될 텐데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한 저녁쯤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고 또 공화당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시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미국은 또 이게 주별로 또 이렇게 선거 규정 같은 게 많이 틀려서 아 예. 별게 없으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한 점심 먹고 들어오면은 내일 뭔가 좀, 점심이요? 예, 예. 큰 윤곽이 나타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2년마다 하니까 이제 하원이 435석 전체를 다 갈고 네. 이제 상원은 100석 가운데 36석이죠. 6석이 3분의 1이 갈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지사는 50개석 가운데 35명이 이제 갈리는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다수당인데 오늘 새벽까지 쭉 보니까 공화당이 뺏어오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합 지역이 한 34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네. 34개 지역을 설사 다 민주당이 가져가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상원이죠. 네. 지금은 이제 100석 가운데 50대 50. 민주당의 이제 한 석이 그게 무소속인데 이제 민주당 성향이죠. 그래서 50, 50이고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상원 의장 하니까 이제 거기 캐스팅 보트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가 상원이 하는데 상원은 한 6개 지역이 지금 경합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하원은 공화당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보니까 83% 정도가 라고 되어 있고 하원이요. 네. 상원은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한 55%라고 지금 뭐 와,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상원은 완전히 뭐 박빙인 거네요. 박빙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 앞으로 2년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원래 중간 선거라는 게 집권당이 좀 불리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 평가 네. 성격인데,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막판에 조금 피치를 올렸죠. 예. 올려가지고 조금 뭐 MBC 조사에서인가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1% 포인트 치고 올라갔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선거 캠페인 실패한 것 같다. 자꾸 민주주의 기치를 내세웠는데 지금 뭐 오늘 새벽에도 나온 거 보니까 경제입니다. 역시. 네. 이 바보야 경제인데 왜 뭐 민주주의 하는 모양인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방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요. 네. 이 원래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네. 아프리칸, 저도 이제 흑인이라는 표현 안 쓰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네, 이제 네. 그 표심이 민주당의 아주 정통 표파시였는데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히스패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이 공화당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세가 완연하다. 저는 민주당이 좀 굉장히 불리한 그 보도들이 오늘 새벽에 몇 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민주당은 뭐 좀 소수민족, 뭐 공화당은 백인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점점 희석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예. 세계적으로 목소리 큰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보면 지금 예. 그거 중남미만 지금 핑크타이드 해가지고 하는데 예. 저는 중남미는 좀 글쎄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오랫동안 좀 어렵게 살았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잘 지내다가 이제 나빠진 거죠. 요번에 그냥 예. 뭐 가스 머스고 하니까 예. 그냥 막 그냥 네. 원래 좀 여유 있게 살던 사람들이 좀 불만이 더 많은 그런지 그거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예. 목소리 큰 사람이 되는 경향이 목소리 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상황은 어쨌든 박빙이다. 네. 뭐 이렇게 좀 예, 볼 수 그렇게 있을 것 전반적으로 같고요. 분석이 됩니다. 중간 선거 이모저모 좀 뒷얘기랄까요? 지금 상황들도 우선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 2020년 대선 때도 트럼프가 계속 시비하고 공화당이 시비했던 게 그 사전 투표, 특히 네. 우편 투표, 네. 그 개봉 문제 가지고서 뭐 계속 소송하고 뭐 공화당은 지금도 그걸 가지고서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워싱턴 포스트 분석인데 역시 지금 공화당이 또 그쪽에 계속 지금 시비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격전지 최소한 3곳 정도에서 공화당이 그 우편 투표 결과 지금 우편 투표가 보니까 가장 최신 집계가 4천만 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규모인데 이미 이게 무효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한 세 군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몇천 표 정도인데 이게 워낙 박빙이라서 그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결과가 나와도 이게 또 시비가 걸릴 것 같다는 우편 투표는 그런. 이미 끝났겠네요. 그렇죠? 우편 투표는 이제 끝난 거니까. 했고 이제
주별로 다르거든요. 예. 이제 미국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개표하는데 이제 현장 투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우편 투표를 하는데 아. 이게 뭐 소인 찍힌 거 기준으로 해서 뭐 아. 하고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그 그러니까 사전 투표 같은 게 아닌가 보네요. 사전 투표의 일부죠. 아, 사전 투표의 일부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네, 그래서 뭐 발표하기도 전에 뭐 벌써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뭐. 예. 그래서 골치 아프네요. 워싱턴 포스트 얘기는 이제 주법에 따라서 우편 투표라든가 이런 규정을 하는데 네. 그게 연방법하고 부딪힌다는 겁니다. 연방법에 보면은 사소한 실수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네. 주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위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음모론 계속 나오는데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요 사전 투표가 한 1억 150만 명 정도고 그 가운데 우편 투표가 2,200만 명인데 지금은 벌써 우편 투표가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이런 건데 이제 공화당은 이게 자기들이 좀 불리하다고 보고 네. 현장 투표라고 독려를 하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시비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타이트하고 박빙인 선거일수록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많아지고 예, 뭐 민감할 수 나중에 있는 것 같아요. 몇 표 차이 안으로 그러니까요. 아니게 되면 네. 뭐 선거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시끄럽겠네요. 선거에도 이제 좀 자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까? 이번 선거 뭐 돈 엄청나게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특히 미국 억만장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중요하죠. 자기들 그 돈 버는데 영향을 주니까 네. 이번 중간 선거에 부인 돈이 지금 CNBC가 추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다. 이제 NGO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2018년에 비해서 한 45% 네. 늘어났다. 네. 그리고 뭐 짐작하시는 대로 대부분 공화당 쪽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요. 가장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이 조지 소로스인데 여기는 이제 아시죠? 민주당 쪽 네. 지지에서 1억 2,800만 달러 정도를 민주당 쪽에다 집어넣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해운업자네요. 리처드 우일린 부부라는데 이 사람들은 공화당 쪽에 우리 돈으로 한 900억 원 정도를 넣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NGO 얘기는 이렇게 정치권에 이런 식으로 억만장자 기부금이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건 좋지 않다. 이걸 좀 뭔가 좀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좀 막자는데 이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죠. 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요새 이걸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쪽으로 안 내고 한쪽에만 딱 내나 봐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예, 모양입니다. 예, 근데 예. 이제 뭐 모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제 바이든하고 사실상 트럼프의 그런 예. 대결로 이제 다들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중간 선거가 끝나면 나갑니다 하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뭐 세금 탈세에다가 지금 엄청 걸려가지고 빨리 출마 선언을 해야지 이제 정치적인 보고를 받는 셈이 되는데 예. 그런 가운데 그 헤지펀드 시타델 그 CEO 켄 그리펜 이 사람은 이제 아주 대표적인 공화당 그 지지자인데 그 이제 후원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요. 폴리티코하고 지난 6일자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이번에 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네. 그 사람이 대선에 나왔으면 좋겠다. 2024년.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 내가 거기다가 후원을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은 그냥 아주 대표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는데 이제 트럼프한테는 아주 그냥 좀 한 대 맞은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은 지지하지만 트럼프는 안 네, 좋아한다. 싫다. 이 사람 네. 지론이 뭔가 하면은 네. 이 디센티스가 이 사람은 보니까 45살이네요. 네. 플로리다 주지사 하면서 아주 업적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네. 하지만 출마할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그럼 트럼프를 왜 그러면 지지하지 않느냐? 저는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피로감이 있다. 그다음에 잘했다. 하지만 많은 이유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돈 낸 사람들이 지금 이 기회에 한마디씩 다 하는군요. 그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디센티스가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 지금 연임 출마를 네. 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지지는 하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나올까봐 이제 그건 이제 주지사만 더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론 디센크터모니어스 뭐 어렵습니다. 예. 잘난 척하는 위선자다. 뭐 이렇게 또 비꼬았는데 자 보자. 트럼프가. 예, 트럼프가. 네. 아, 이름이 예. 예. 이 사람 이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난 척한다고. 디센티스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스펠링에 그렇죠. 예. 예. 발음도 어렵네요. 근데 야. 사실 잘난 척하는 거로 치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모르겠습니다. 뭐 1등인가요? 그렇군요.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 또 있습니까? 그
러시아가 계속 그동안에 뭐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도 계속 네네. 있었죠. 네. 근데 드디어 그 와그너 그룹, 러시아 용병 기업이죠. 예. 여기 창설자가 네.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개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아, 정말요? 예, 개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외과 수술하듯이 할 거다. 그리고 한꺼번에 신장하고 간을 한꺼번에 제거할 거다. 이게 신장하고 간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근데 예, 이제 예. 더 자세한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이 사람은 뭐 아시다시피 푸틴하고 10년 이상 아주 가까운 네, 친구고 네. 요 직업 러시아군의 그 음식을 납품해가지고 떼돈을 번 모양인데요.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용병 그룹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뭐 여기서 용병을 넣었다는 얘기 많죠. 네. 지금 뭐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이 사람이 그 운영하는 그 기관이 이 사람 이름이 프리고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시인을 했으니까 러시아가 좀 제재를 해라 이러는데 뭐 제재가 되겠습니까? 저는 뭐 SNS 댓글 부대 운영한다는 얘기도 많고요. 네, 그렇네요. 결국 선거는 이제 공화당이 하원은 뭐 되는 것 같고 상원이 이제 제일 관심을 갖게 되겠네요. 사실 하원에서 무슨 예산 같은 거 다 하고 이제 상원은 외교 네. 사실 상원이 가장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상원이 어떻게 될지 이제 하원은 그렇다고 치고 사실 하원이 넘어가는 것만 해도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네. 상원 만약에 상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손발이 다 묶이는 게 되니까 모르죠. 그냥 주식시장만 얘기하면 놓고 제가 보면. 이제까지 들은 얘기는 이게 섞이는 게 좋다.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 뭐 주식시장에는 뭐 그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 네. 진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네. 또 이익이 다를 거고요. 예, 네, 예.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그렇게 같은데. 단순한 뭐 더하기 빼기가 아닐 것 같네요. 이번 중간 선거 어쨌든 우리 시각으로 내일 낮 정도에 또 네.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바이든하고 어떤 그러니까 뭐죠 재매치가 되나요? 그렇게 예. 하는 걸 뭐 글쎄 어떨지 바이든은 지금 트럼프 나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빨리 나가라고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많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선거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이제 그런 압박이 더 커질 텐데 네. 글쎄요 이게 트럼프도 계산이 아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도 복잡하겠네요. 바이든도 트럼프가 복잡하죠. 나오면 자기가 나올 수도 있고 트럼프가 안 나오면 뭐 글쎄요. 정치가 원래 헷갈리는 거긴 하지만 네네. 미국도 굉장히 정신없는 와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오늘 얘기해 주신 뭐 억만장자들의 네. 그 움직임 이런 것도 흥미롭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자, 다음 얘기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고수하느냐 말도 많고 당국 입장도 뭐랄까요 뭐 외부에서 보기엔 좀 헷갈려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금은? 중국 방역 당국이 지난 5일이었죠. 네. 계속 유지한다. 네. 뭐 월가 쪽에서 무슨 뭐 방역 기조 완화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손을 걷는데 네. 그래도 지금 월가 쪽에서는 계속 아니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어갈 거야 하는 할 거야. 그런 그건 관측이 계속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어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신을 이용해서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를 향한 조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 시간표를 딱 정한 건 아니고 서서히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무관용 방역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동시에 이제 만약에 이게 풀게 되면은 공중보건 지금 사실 중국은 백신 효과에 대한 얘기들도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공산당 그 통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이제 너무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또 이제 그런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관측은 대유행 이전과 같은 수준의 경제 활동이 되려면 한 내년 말쯤이나 되지 않겠느냐. 내년 말이요. 내년 말 네. 그렇게 보네요. 지금 소식통신 얘기는 세계보건기구가 아직은 이제 코로나19 공중보건 상태를 풀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풀게 되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19가 A 등급 질병인데 그거를 한 단계 낮출 것 같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는데 중국이 또 이거 관련해서 서구처럼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뭐 일본, 홍콩 같은 예. 비슷한 문화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네. 그쪽의 사망률 추이 같은 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예. 판단에 이게 고려할 것 같다는 그런 게 정치적인 것도 약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못하는 이유 중에 저도 뭐 다른 데서 좀 보니까 그 중국은
중국 백신만 놓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 백신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제 와서 미국계도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없는 중국 상황이죠. 백신에 대해서 본인들은 확신을 못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게 영향이 있다. 백신 치료제도 지금 중국이 지금 그동안 예. 개발을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기들끼리 나온 게 없는데 예. 뭐 팍스로비드 화이자 같은 걸 갖다가 쓸 수도 없는 예, 이제 와서 입장이고요. 쓸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 거는 확신을 못 갖고 있으니까 이랬다 풀었다가 사망자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걸 굉장히 걱정한다. 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일단 있더라고요. 자우지간 그 지금 해외 입국자 격리는 열흘이네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그 지정 호텔 격리가 일주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일은 이제 집에 가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로 좀 늦추는 정도에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맛배기를 좀 던지지 않겠느냐. 요만큼 풀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요만큼 풀어주고 외국인들도 그 백신 아직 놓고 뭐 네, 그런 거 좀 하고 그러니까 외국 백신으로 놔주고 그런 거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엄청 움직이고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지난주에 예, 뭐 하다가 토요일 날 또 누가 나와서 못 움직여 그래서 어제 홍콩 시장이 굉장히 나쁠 거로 생각했는데 또 다 무시하고 어제 홍콩 시장 3%나 올랐어요.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거 관련된 뉴스 때문에 그냥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했네요, 중국은. 글쎄요. 거기 대해서는 뭐 없고 뭐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네요. 예. 그저께 뭐 제로 코로나 완화 움직임이 있다. 만약에 전면적으로 그 재개를 시키면은 중국 주가가 뭐 20% 올라갈 거다. 뭐 이런 네. 그 전망도 했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2분기쯤부터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할 것 같다고 조금 좀 더 조기 완화를 또 이렇게 내다봤네요. 양회. 양회죠. 양회네요. 그리고 뭐 네. 이게 만약에 중국이 규제 해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뭐 가장 그 증시에 가장 강력한 예, 증시에도 영향이 촉매제가 있고 될 거다. 유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유가도 네, 지금 보니까 내년 초에 그 배런스 분석을 보니까 내년 초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배럴당 한 $200 정도까지 갈 건데 중국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요. 예, 지금 $100인데 $200면 이게 너무 얘기 안 글쎄요. 나니까. 예. 그렇게 보고 지금 뭐 시장이 그 한 달 정도 먼저 움직인 거라고 그렇게 또 뭐 골드만삭스는 보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두 달 정도 이어질 거다. 뭐 하는 네. 얘기인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느낌이 그런 굉장히 것 듭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네. 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뭐 우리도 지금 요즘 다시 좀 늘어나고 있나요? 뭐 그렇게 어려움은 맞아요. 있지만 네. 지금 코로나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중국이 같아요. 참 뭐 시장이 커서 그런지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그 곡물 시장도 보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고 중국 방역 완화 뭐 그 관련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그 원로들은 이렇게 방역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뭐 비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뭐 지난번에 거기 그 팍스콘 그 정저우 공장에서 막 그냥 무단히 들어가지고 막 걸어가지고 네, 집에 예. 가고 막 네. 이런 게 나오고 예. 시비가 전 같지 않다는 그런 네. 건데 보니까 지금 중국 당국이 그렇게 누르고 누르는데도 지금 중국 그 고위층 쪽에서도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네. 겁니다. 홍콩 명보 보도인데 어제 전했는데 중국의 이른바 그 혁명 원로 자제 세대 이게 이제 흥얼타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 전에 그 정치국 상무위원하고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그 타오주 이 사람의 딸이 지금 중국 시장협회 부회장인데 지금 우리 나이로 81살이네요. 이 사람이 그 위챗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네. 자기가 그 베이징에 살다가 고속철 타고 저장성 호저우에 갔다가 아주 된통애를 먹었다. 그 웹에 이제 팝업창이 이렇게 베이징 당국에서 이제 당신의 그 이제 행동 반경을 딱 체크를 해서 당신은 지금 교통신호처럼 뭐 붉은색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그 정치부에서 활동하면서 뭐 PCR 검사도 매일 받고 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그 위험 지역을 다녔다. 그래가지고 빨간불이 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건 난 아니다 해서 이제 그쪽 당국에다가 굉장히 고위층이잖아요. 네. 전화하고 몇 번 했는데도 뭐 전혀 계산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노숙자라는 게 이런 신세구나 하는 것까지 느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사람 글 반향이 상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력감을 상실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중국에서 지금 뭐 정밀 방역 얘기하거나 당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또 했는데 이 글이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뭐 그랬겠죠. 반영이 그렇지만 뭐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볼 사람은 다 봤겠죠. 그리고 또 그 베이징에 있는 그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도 네. 그 로이터에 회견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한 명이 베이징에 있는 직원 한 네. 명이 텐진에 갔다가 발이 묶여가지고 전화를 해서 도저히 돌아갈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 사람이 농땡이를 부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그 방역 관리가 사실상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 네. 근데 이 분의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더 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렇죠.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중국 당국이 이제 트럼프 계속 무조건 막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한계점을 느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 홍얼다이 유명한 거잖아요. 네, 이 네. 세대가 그 얘기하는 거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중국 친구도 그 예. 주룽지 총리 조카거든요. 예. 근데 중국에서 그 영향력이 아직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불만에 찬 소리를 하면은 뭔가 새어나오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무슨 뭐 스크린샷이 뜬다고 그러고 뭐 난리거든요 지금 언제 오픈하는지.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열망하고 있는데 사실 당국은 좀 미루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캐나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기술 이민을 허용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도 지금 이제 그 인력난 같은 게 심각한 모양입니다. 특히 네. 숙련 인력.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 이민을 받아왔는데 네. 지금 이민 장관이 발표한 걸 보면요. 내년부터 숙련 이민, 숙련 인력 이민을 처음으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특히 의사, 간호사 같은 그 보건 인력에 우선권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지금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건설 인력에 대해서도 기술 이민 관련해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예. 걸로. 지금 그 네. 지난달에 나온 캐나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니까요. 캐나다 전체 인구 가운데 이민 출신이 23%나 되네요. 그래서 역대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도 지금 고령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하는 그 모양이고 인구가 뭐 2,500만인가밖에 안 돼요. 캐나다 땅덩어리는 미국보다 더 크죠. 뭐 엄청 큰데. 우리는 캐나다 이민들 많이 가시니까 2000년도에 그러니까 그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캐나다에서 독립 이민인가 그래가지고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중국 사람들 타겟으로 한 건데 이제 특별한 뭐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내가 뭐 하고 살아요 그러면 독립 이민, 그러니까 독립해서 봐줬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죠.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돈하고 관계 없어요. 그냥 관계없죠. 직업하고만 해서 이제 자격만 해가지고. 자격만 했어요. 근데 그때 금융업 사람들도 자격이 됐어요. 그래서 금융업도 많이 가고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는 그 해외 유학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 것보다 그거 받아서 이제 자녀들 그때 엄청 갔잖아요. 2000년도 초에. 금융업이 없으면 그때 이민 가시려고 자세히 보셨었나 보죠? 주위에서 하도 많이 해서. 주위에서. 그래서 그때 캐나다로 많이 갔었는데 그 네. 이후에 사실은 이게 거의 스톱됐어요. 그때 엄청 쉬웠는데 엄청 어려워졌다 그러더니 캐나다가 이제 이민 장관이 여기는 네. 앞으로 3년간 한 기술 인력 위주로 해서 한 150만 명 정도 이민 그러니까 캐나다는 받아들이겠다고 필요하면 밝혔습니다. 받고 이제 남으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가 사실 이민지로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나라가 크니까. 네. 다음 얘기도 캐나다랑 예, 좀 캐나다, 관련이 있네요. 중국 기업하고 중국하고. 캐나다하고 또 뭐. 네. 리튬 그 산업에 대해서 캐나다가 국가 안보 이유로 해서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캐나다 리튬 업계하고 이제 합작 투자 뭐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데 일체 중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정부가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 상무부가 아주 발끈합니다. 네. 지금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결단코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캐나다 정부도 대단하네요. 민간 기업이 하는 거를 뭐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예. 마지막 얘기 예. 짧게 가볼까요? 그 앞에서 했었는데 메타 대거 네. 감원 소식이네요. 요거 근데 주가는 오르더라고요. 간만에. 주가는 오르는 네. 거예요. 직원 정리하면은 주가가 좀 이렇게 올르나요? 아무래도 효율성. 아니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네. 그게 비용 절감 쪽으로 가면은 뭐 그런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메타가 창업한 지 18년이 넘었는데 네. 뭐 이 정도로 뭐
정리하고 한 몇천 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네. 그동안에 뭐 계속 인력 수급 받아들이고 네. 했는데 처음이 가장 큰 규모다. 네. 이렇게 또 해서 얘기 나오고요. 저커버거 CEO도 최근에 뭐 그 우선순위가 높은 그 소수 성장 부분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점을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감원 얘기를 했는데 또 네. 메타도 이렇게 하면서 좀 감원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IT가 그동안에 뭐 굉장한 그 호황을 누리다가 네. 이제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뭐 좀 포화 상태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저 일부 그 스타트업 이제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은 인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메타라든가 이런 그 트위터 같은 데서 이렇게 숙련 인력들이 나오니까 또 이 기회에 우리는 또 인력 확보에 좀 뭐 좀 도움을 뭐 어부지를 누린다는 뭐 그런 분석도 있고요. 예, 그런데 참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금년 3월이면 뭐 한 6개월 전이잖아요. 6, 7개월 전인데 그때 그 미국 뉴스 보면은 그 도배돼 있는 게 그 기술 인력 모자란다고 기술 IT 하는 사람 모셔온다고 무슨 뭐 우스갯소리로 뭐 그 HR 그 인사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뭐 전화해서 별소리 다 한다. 뭐 그런 기사가 아주 도배가 된 게 불과 7, 8개월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량 해고를 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참. 보니까 그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한 근 직원 50%뭐 그냥 막 일괄 해고해가지고 뭐 좀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태였는데 지금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요 너무 또 성급하게 그래가지고선 일부 필수 인력이 또 거기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걸 뒤늦게 알고서 거기다 일일이 전화해서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좀 돌아오라고 또 읍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명 정도가 이렇게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그냥 돌아오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매일매일 재밌게는 해주는데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테슬라의 CEO 리스크. CEO 리스크가 그 신저가 이렇다 그러고 그러게요. 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엄청 갖고 있는 주식인데 이게 뭐 웃을 수가 없네요. 머스크 이렇게 저는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에 미국 그 IT 직종 채용이 한 달 전보다 한 10,000개 정도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네. 아직도 한 31만 예. 7천 개 정도. 그래서 그렇군요. 네. IT 전반적인 인력난은 아직도 아직도 있는 모자란다. 모양인데 이제 네. 이렇게 주요 핵심 기업에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풍선 효과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에서 나온 인력이 일로 가는 어떤 그런 또 효과도 있다 네. 하네요. 네. 뭐 캐나다가 이민을 받는다고 하고 뭐 그런 거는 또 사람이 모자라는 것 같고 도대체 사람 관련돼서는 뭐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뉴스 다양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선재규 선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